여러분,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현대백화점그룹의 산업기계, 소방특장차 전문기업 현대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파트너사와 협력해 현지 인프라 복구 사업에 본격 뛰어듭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우크라이나 특수장비 제조업체 테크홈플레카테가 현대에버다임과 손을 잡고 드릴크레인 트럭 현지 조립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양사는 드릴크레인을 이탈리아 삼용차 브랜드 이베코의 트럭 유로카고에 설치해 현지 시장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드릴크레인이 탑재된 트럭은 우크라이나 내 전력망을 구축하고요. 콘크리트 등의 타설을 위한 말뚝공사 현장 등에서 쓰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려 7,500억 달러, 하나로 약 999조 7,500억 원 규모의 전후 재건 프로젝트로 예상되고 있죠.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대에버다임의 잭팟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버다임은 유럽과 북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110개국의 5개 법인과 1개 지점, 150개 딜러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해외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재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모듈러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쟁 역시 굉장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여러모로 커졌다,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에버다임이라는 회사가 이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인데요. 드릴 크레인을 현지에 공급한다는 건데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현대에버다임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재건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현대에버다임의 웹사이트입니다.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이 로고를 보면 알 텐데요. 바로 현대백화점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입니다. 원래 에버다임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여기를 인수를 했고요. 2021년에 사명을 현대에버다임으로 바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장비, 특장차 이런 걸 만드는 업체인데요. 백화점이나 홈쇼핑 비중이 워낙 컸던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걸 인수하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현대에버다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비 업체고요. 이쪽에 보면은 주요 제품, 서비스 이런 게 나오는데 먼저 유압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사업 부문, 중장기 사업 부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유압과 차량 사업 부문이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장기 사업 부문의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유압이라는 거는 기름 같은 걸 쏘가지고 그쪽에 압력을 준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원동기 같은 것들보다는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건설 기계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건설 시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진 시장에서는 품질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신흥 시장에서는 가성비나 아니면 중고 시장 위주로 보고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특장차 쪽은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시장 쪽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이는 게 바로 현대에버다임이라는 회사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다 품질을 갖췄고 AS 능력까지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난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더 크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이 수익률이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설기계 같은 것들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썩 좋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도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업종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명한 기업도 아니고요. 거기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규모가 그렇게까지 커다란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거래량도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 요즘 들어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치솟는 그런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인데요. 건설기계나 특장차, 중장비 같은 주요 업종 모두가 이런 건설, 재건 사업 쪽에 엮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바뀌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들썩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건설공사 같은 걸 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한 상태입니다. 동부의 격전지인 아우디 이우카, 이 지방을 결국에는 러시아가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격전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는 철수를 했고요. 러시아가 이곳을 완전 점령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최대의 전과를 올린 셈이고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 된 셈입니다. 이른바 대반격도 실패한 거나 더러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사 부족, 그리고 탄약 부족, 거기다가 서방의 지원 의지는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점, 이런 많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정전 협상이 필요하다, 종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커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상에는 타격이 생겼고요. 반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가 살았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푸틴이 적극적으로 휴전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도 이런 측면이랑 직접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올해 연말에 치러질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에는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뜻인데요. 역설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종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냉철하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물론 건설 장비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이냐? 동유럽 건설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러시아고요. 그 다음이 폴란드입니다. 동유럽 시장에서 20% 이상을 폴란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제 장비를 사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폴란드 기업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고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성장의 기회가 되긴 하지만요. 이 재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현지 국영 기업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인데요. 원래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대단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두 나라 사이가 약간씩 삐걱거리는 조짐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장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교적인 노력을 충분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